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일요일에 있는 K리그와 EPL 10경기, 토토 경기에 있는 경기들로 해서 일요일에 있는 이 프로토 경기들을 준비를 해왔고요. 일단은 리즈 경기가 아마 이제 전반전이 끝났을 것 같아요. 이제 전반전이 끝났을 것 같은데 1번 경기는 지금까지 진행된 경기들이 에버튼 경기와 리즈 경기는 지금 전반전이 끝난 상태라고 보고 일단 뭐 에버튼은 지금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고 오버까지 적중이 됐습니다.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간신히 좀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방향 쪽으로 조금 가다가 전반전에 역전골을 넣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웨스트 브롬위치에서 퇴장자 한 명이 나오면서 에버튼이 좀 손쉽게 좀 이긴 경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적중이 됐고 이번 경기는 리즈 대 풀럼인데 일단은 오버가 됐습니다. 전반전 상황에서 2대1이 되면서 리즈가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즈가 이긴다면 일단 승까지는 적중이 될 것 같은데 리즈가 추가골을 넣는다면 핸디캡 승리까지도 적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축구는 아직 후반전 45분이 남아있고 축구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두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두 경기 다 일단 오버가 적중이 됐다라는 점은 굉장히 저로서는 좀 예측이 좀 맞았다라는 부분에선 조금 다행인 것 같고요. 이제 일요일 경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입니다. 2위 전북대 10위 부산의 경기고요. 일단 이 경기 밑에 있는 이 승무, 뭐 무패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은 픽이 아니라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 승무패 확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픽은 이 우측에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경기 2위 전북대 10위 부산의 경기고요. 일단 전북이 굉장히 똥배당을 받았죠. 똥배당이 받았고 일단 뭐 전북은 손준호 선수가 경고 누적이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동준이 경고 누적 그리고 부산은 뭐 이종엽이나 강민수 이런 주축 자원들이 출전 여부가 일단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배당적으로는 국내 배당에선 승무 쪽, 해외 배당에선 승 쪽인데 저는 이 경기는 그냥 단통 승으로 가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뭐 전북 경기 사실 전북이 지금 뭐 최강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해 보이는 경기긴 한데 일단 부산에서의 뭐 강민수나 이정엽도 그렇지만 이동준 없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이동준이 없으면 부산이 원래도 좋지 않은 결정력이 더 좋지 않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릴 수 있을 게 비진시코의 제공권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만큼 지금 부산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 잘하면 인천과 강등 경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 경기는 승무패에선 승으로 가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두 팀 다 수비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는 양상 오버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승 쪽으로 전북이 좀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승 쪽으로 보고요.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은 전북의 승입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서울대 대구의 경기고요. 일단은 배당적인 부분은 국내 배당, 해외 배당 둘 다 무패 쪽 대구 사이드입니다. 배당도 일단 대구가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배당을 받았고요. 서울은 기성용 선수의 지금 이 부상으로 인해서 아마도 이번 경기는 출전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대구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긴 한데 일단은 지금 대구의 에드가 선수가 결국에는 또 이 부상으로 인해서 아마도 또 교체 출전을 할 것 같아요. 좀 짧은 시간만 출전을 할 것 같은데 지금 걱정이 되는 건 지금 대안이 그러면 또 선발로 나올 건데 대안이 지금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체력적으로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버텨줄까. 또한 이 세징야 선수가 계속 풀타임을 좀 소화를 해나가면서 좀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서울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대구처럼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는 팀, 지금 최근에 서울도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긴 하지만 이 대구와 서울의 이 전체적인 연령대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대구가 연령대가 조금 더 높죠. 특히나 에이스 선수들인 대안이나 뭐 세징야 선수들 그래서 세징야를
근데 지금 상위 스플릿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경기고, 대구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좀 티켓을 좀 노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팀 다 지금 중요해 보이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대구가 로테이션을 돌릴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일단은 또 베스트로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좀 대구가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부담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도 분명히 전방에서부터의 강한 압박이나 좀 젊은 선수들 위주로 조금 로테이션을 좀 돌릴 것 같아요. 좀 주중 경기에서 뛰었지 않았던 또는 교체로 나왔었던 뭐 정한민 선수나 뭐 이런 선수들을 좀 젊은 선수들 위주로 좀 가면은 대구 상대로 좀 비벼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사실 대구 사이드 쪽으로, 대구 쪽을 보고 있지만 무승부로 가도 좀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경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조금 이변으로 무승부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조금 언더 쪽으로 두 팀을 봤었을 때 득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의외로 조금 두 팀이 맞붙었을 때 지루한 경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가 서울과의 이번 시즌 경기에서 큰 점수차로 6득점을 하면서 굉장히 큰 점수차로 이겼지만, 그때의 서울과 그리고 그때의 대구와 지금 서로 다 다릅니다. 두 팀 다 대구는 오랜만에 승리를 했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 쪽 조금 이변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핸디캡 승 쪽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은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4위 포항 대 3위 상주의 경기고요. 일단 배당적으로는 국내 배당, 해외 배당 둘 다 포항의 승 쪽입니다. 하지만 지금 포항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최용준 선수 그리고 일루첸코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포항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주중에 FA컵이 있습니다. 상주도 지금 호락호락한 상대가 호락하지 않은 이런 상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상주도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강등이 확정이 된 그런 팀인데, 강등이 되더라도 지금 가장 높은 위치,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상주도 동기부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포항에서 있어서 일루첸코가 좀 없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일루첸코가 없으면 좀 뭐 팔라시오스가 대체를 할 수 있겠지만 최용준 선수 없는 게 조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선수도 가정사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이런 수비형 미들 자리에서는 뭐 이승모와 고영준 또는 팔로세비치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수비력에 있어서는 조금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좀 이변으로 승패로 나눠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여서 조금 이변으로 과감하게 포항의 단통 패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승 쪽을 보고요. 포항과 상주가 만났다. 이거는 좀 오버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버 쪽으로 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는 좀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상주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패 쪽으로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은, 이 경기는 조금 승무패가 조금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서 좀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6위 강원 대 11위 수원의 경기고요. 배당적으로는 국내 배당 승패, 해외 배당에서는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조금 무승부도 좀 고민이 될 정도로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두 팀을 비교를 했었을 때 수원이 물론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불안한 모습은 아니고 좀 잘 막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한 지금 헨리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재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이 지금 이영재 선수가 지난 경기 득점을 해서 조금 이영재 선수가 살아나면 강원도 같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원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지만, 강원의 홈구장인 강릉에서 지금 경기장 상태가 아마도 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잔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빠른 시간에 복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강원이 추구하는 빌드업 축구가 그런 경기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고배당을 노리신다면 무승부를 보는 게 맞지만, 그래도 지금 수원의 수비력이라면 저는 강원이 조금 힘겹게 한 골 차로 겨우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의 승 쪽을 보고요.
어느 번은 뭐 강원의 이런 공격력이 좋지 않고 결정력이 좀 떨어지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켜내는 모습에 있어서는 조금 잘 지켜내는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언더 쪽으로 보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강원이 1점 차로 겨우 이길 것 같은 생각에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가장 추천을 드리는 건 언더 쪽을 가장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도 조금 보이기 때문에 좀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9위 성남 대 8위 광주의 경기고요. 배당적으로는 국내 배당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서는 승무 쪽으로 성남 사이드 쪽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성남이 다음주 FA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상호 선수를 지금 일정이 지금 빠듯한 상황에서 분명히 성남도 김남일 감독 자체도 물론 리그에서 잔류하는 게 첫 번째 목표겠지만 두 번째 목표는 FA컵에서 우승 트로피를 따는 것도 분명히 김남일 감독도 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음주 상대가 전북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성남이 전북 상대로 1승 1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북 상대로 강했던 성남이기 때문에 좀 다음주 FA컵을 위해서 나성호 선수를 조금 선발로 투입을 시키지 않고 교체 또는 휴식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은 광주 쪽으로 보고 있고, 또한 이 성남의 불안한 크로스 공격과 이 제공권, 세트피스에서 불안한 수비를 본다면 광주의 펠리페가 뚝배기로 득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의 패 쪽을 보고 있고, 뭐 어느 번은 뭐 성남이 그래도 수비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패 쪽으로 광주 이변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핸디캡 패 쪽을 보고 가장 추천을 드리는 건 핸디캡 패 쪽을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인천 대 울산. 이 경기는 뭐 배당이고 뭐고 말이 필요가 있나요? 인천의 패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좀 오버 쪽으로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인천의 수비가 그렇게 단단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오버 쪽으로 생각을 하고 핸디캡은 핸디캡 패 쪽으로 일단 울산 쪽을 강하게 보고 있긴 한데, 울산이 인천 상대로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약간은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울산이 지난 경기 전북에게 패배를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경기 조금 이변도 고려를 했겠지만 전북에게 패한 상태에서 만나는 게 인천이기 때문에 화풀이 대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핸디캡 패 쪽 보고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은 인천의 패입니다. 7번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 대 토트넘. 일단 국내 배당에선 비슷하고요. 해외 배당에선 승패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사우스햄튼은 주중에 리그컵이 있었고, 토트넘은 유로파 예선으로 인해서 불가리아 원정을 갔다 왔습니다. 소트는 둘 다 홈에서의 경기고 토트넘은 둘 다 원정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토트넘이 조금 불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베일은 일단 부상이고 레길론 선수가 출전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조금 어렵지 않을까, 나오더라도 교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우스햄튼 쪽 승을 쪽을 조금 생각을 했다가, 일단 사우스햄튼의 경기력도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도 불안하고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의 무승부를 보도록 하고요. 어느 번은 이 경기는 두 팀 다 수비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오버 쪽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은 이 무승부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핸디캡 승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은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8번 경기입니다. 뉴캐슬 대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국내 배당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선 승무 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뉴캐슬 사이드고요. 일단 두 팀의 맞대결이 무승부가 많았었지만 최근에 계속 두 팀의 맞대결이 무승부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승부가 아니라 승패로 나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승패로 나눠진다면 지금 뉴캐슬에 영입된 선수들인 뭐 루이즈나 뭐 핸드릭이나 뭐 칼럼 윌슨 등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 에런 무이를 판 게 저는 지난 시즌에 브라이튼에서 에런 무이가 창의적인 패스들을 많이 넣어줬었는데 그게 조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뉴캐슬의 승 쪽을 보고 있고 브라이튼의 공간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뉴캐슬 승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분명히 뉴캐슬도 수비적으로 나올 거고, 브라이튼의 결정력은 지난 시즌에 브라이튼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알겠지만 거의 부상급의 결정력입니다. 저는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뉴캐슬이 이기더라도 조금 1대0으로 저는 이 경기는 좀 1대0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경기입니다. 첼시 대 리버풀의 경기고요. 국내 배당에선 승패, 해외 배당에서는 패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리버풀이 정배를 받았습니다. 첼시 영입된 선수들, 티모 베르너나 뭐 하베르츠 선수들이 리버풀의 뒷공간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 리버풀은 지금 티아고 알칸타라가 영입이 됐죠. 티아고 알칸타라가 영입이 되지 않았더라면 조금 이변도 생각을 해봤겠지만 티아고 알칸타라가 분명히 교체로라도 출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티아고 알칸타라가 들어온 리버풀의 중원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첼시가 지난 경기에서도 조금 브라이튼 상대로 경기력이 굉장히 좀 저는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리버풀도 경기력이 조금은 떨어지긴 하지만 반다이크도 불안하고 피르미노도 예전만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리버풀은 리버풀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첼시의 패 쪽을 보고 있고 어느 번은 이 경기는 뭐 첼시와 리버풀의 경기면 저득점으로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두 팀 다 수비적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두 팀 다 득점을 하기 위해서 경기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버 쪽을 보고 있고 핸디캡은 리버풀이 좀 큰 점수차로 이기는 것보다는 1점 차로 간신히 이길 것 같습니다.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은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레스터 대 벌리의 경기고요. 배당적으로는 승패 쪽 국내 배당에선 해외 배당에선 레스터의 승 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경기 좀 이변으로 무승부 쪽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 배당적인 측면에서 승패 쪽으로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승패 쪽으로 나눠진다면 벌리의 승 쪽으로는 조금 손이 가지 않습니다. 레스터가 지난 경기에서 좀 불안했던 모습들이 있어요. 또한 벌리가 조금 라인을 내린다면 히카르도 페레이라 없이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카스타뉴 선수가 어느 정도 대체를 잘 해주고 있고 메디슨도 지난 시즌과 다르게 복귀를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수비적으로는 에반스나 모건 선수의 부상이 있겠지만 거의 완전체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레스터의 승 쪽을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스터의 승을 보고요. 언어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경기는 오버 쪽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저는 레스터가 이 경기 굉장히 고전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1대0으로 이기더라도 후반 막판에 극장골 넣으면서 뭐 페널티킥이나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으로 겨우 득점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하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겨우 이길 것 같아서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요일 경기들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고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